안녕하세요. 고졸 한국사 기초강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자면 이 빈칸들을 함께 채워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 옆에 있는 이 숫자는 2016년 2회에 출제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눈에 어떤 그 주제들, 어떤 시대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석기는요, 돌을 도구로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오래되었다 해서 구석기라고 부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채집, 사냥, 그 다음에 어로를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 어로 같은 경우는 물고기 잡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동 생활을,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 그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예쁘게 지을 필요가,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서 살거나, 아니면 커다란 바위 그늘에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막 집을 지었다 해서 막집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사용하였던 도구는 우리 흔히들 뗀석기라고 부르는데, 이 뗀석기 같은 경우는 돌을 떨어뜨려서 깨진 상태로 이제 만들었다 해서 뗀석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뗀석기는 주먹도끼입니다. 들어보셨죠?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아래는 둥글고 위에는 좀 뾰족한 모양인데, 이 뾰족한 면으로 이제 여러 가지 찌르거나 긁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이 둥근 부분으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같은 경우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부분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페이지가 1번부터 한 2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좀 1번부터 틀리면 기분이 언짢으니까 좀 꼼꼼히 보셔서 1번 문제, 2번 문제는 가볍게 맞고 시작하는 걸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여전히 그 채집과 그 다음에 사냥, 그 다음에 어로를 여전히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구석기와 다르게 농경하고 목축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것이 굉장히 신기하다, 새롭다, 기억해야겠다, 이것은 혁명이야 해서 이걸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리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여러 그 앞에 있었던 구석기 시대 이동 생활과는 달리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보다 집을 예쁘게 지어야 할, 튼튼하게 지어야 할 필요성이 이제 생겼겠죠? 그렇게 해서 지었던 집을 우리는 움집이라고 부릅니다. 움집. 네. 이 움집은 되게 이제 강가랑 바닷가에 많았다고 해요. 이유는 이제 농경이라던가 어로랑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에 사용하였던 돌 도구는 간석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간석기는 돌을 갈아서 맨들맨들하게 만들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그 유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칠고 베일 것 같은 그런 유물이 바로 이제 뗀석기에 해당하고요. 같은 돌 도구라 하더라도 맨들맨들하고 좀 이렇게 강가에 있는 그런 돌 같다, 맨질맨질한 돌 같다 싶으면 되게 이제 간석기일 확률이 높아요. 간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는 갈돌과 갈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곡식을 갈아서 그 껍질을 벗기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였던 그런 도구고요. 신석기 시대에 이 농경을 하게 되면서 그 토기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토기 같은 경우는 음식을 저장하거나 그 다음에 조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V자에 이렇게 땅에 묻어서 반만 묻어서 사용했던
요런 토기를 우리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고 신석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토기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거고요. 농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이 농경에서 아직 벼농사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농사를 했을까요? 답은 조나 피와 같은 그 잡곡류를 많이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입니다. 자, 다음으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과 그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에 원시적인 수공업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현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 구석기와 달리 신석기에 또 주목해야 하는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 농경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하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본격적인 신앙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애니미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 샤머니즘입니다. 애니미즘 같은 경우는 특정한 그런 자연 현상을 숭배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농경과 관련이 이제 깊은 해, 그 다음에 이제 밤에 혼자 떠 있는 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토테미즘 같은 경우는 자기 민족의 기원과 관련해서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숭배하는 현상인데요. 특히 이 토테미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 다음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무당의 존재를 믿는 그런 건데 이 무당이 지금은 좀 별로 과학적이지 못한 그런 현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하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존재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석기시대입니다. 다음으로는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동기하고 철기는 공통적인 부분이랑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었고요. 철기 같은 경우는 아직 출제가 단독으로 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제가 12년부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12년 이후에는 출제가 된 적이 없어서 빈칸으로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앞으로도 안 나오겠지 해서 그냥 두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쓱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 아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동기 시대에는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벼농사가 시작되는데 이 벼 같은 경우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잘 자라는, 우리 기후에 되게 잘 자라는 그런 작물 중에 하나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이 전보다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이 늘어난 생산력을 통해서 자기 것,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요. 이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빈부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 빈부는 나중에 계급이 되는데요. 이 계급 중에 높은 사람들을 우리 혹은 족장 혹은 군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이제 집중해서 청동기 부분의 특징을 보려고 하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되게 신기하게 청동을 생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간섭기를 사용했다는 점이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인데 간섭기를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청동 농기구가 없고 간섭기를 사용했던 점은 뭐냐면 청동이 굉장히 무르고 단단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석기인 반달돌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반달돌칼은 반달 모양으로 생긴 돌로 만든 칼이에요. 이름 굉장히 쉽게 잘 지었죠. 특징에 맞게. 그래서 여기 구멍 뽕뽕 뚫려 있는 대로 그 줄을 넣어서 손목에 이제 걸어가지고 그 이삭들을 이제 긁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추수용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이 반달돌칼입니다. 간석기이지만 청동기 때 사용했던 점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동기 시대의 토기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청동기 시대 토기는 좀 기억해 두셔야 할 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민무늬 토기예요. 청동기를 가장 대표하는 토기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지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주둥이보다는 여기 배 쪽이 조금 더 볼록하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은 좀 주둥이처럼 얇은 이렇게 생긴 이제 유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할 게 미송리식 톡인데, 미송리에서 출토됐다고 해서 미송리식 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송리식 톡이는 특징이 주둥이 부분이 넓고 배도 넓고 이렇게 생겼다는 점인데, 여기 손잡이가 달려있다는 점. 그림을 보시면 좀 그림을 못 그리긴 하지만 정작 문제 푸실 때 보면은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럼 청동은 안 썼을 것이냐? 아니죠. 청동기 사용했죠. 이 청동기는 모르고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아니었다고 해요. 청동기 시대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비파형 동검이 대표적인 유물인데요. 중국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유물입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그 무덤도 가끔 물어보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고인돌, 그 다음에 돌로 널빤지를 만들어서 만든 돌널 무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특히 고인돌이랑 돌널 무덤의 경우는 군장의 무덤이에요. 군장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고인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순이랑 강화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좀 주목하셔야 할 게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이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고인돌. 그 고인돌의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탁자 모양으로 생긴 탁자식 고인돌이 있고, 그냥 커다란 돌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바둑판식 고인돌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이 세 가지는 고조선이 있었던 영역을 추측해주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걸로는 이 세 가지 유물이랑 관련한 나라는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 세 가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고조선과 연관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철기입니다. 철기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철제 농기구와 그 다음 철제 무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철제 농기구를 이용해서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겠죠. 전에 사용하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그 다음에 또 망가지지도 않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뭐 생산력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 무기로는 당연히 전쟁이 이제 활발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기 시대에도 여전히 청동기를 사용하긴 했어요. 근데 앞선 청동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고, 재사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 청동기로 만들어진 게 비파형 동검 다음에 이제 세형 동검이라고 해서 가늘다 세자를 써요. 그래서 가는 형태의 아이스크림 모양 같네요.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세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특이한 거는 거푸집이라고 하는 도구가 나오는데, 거푸집은 일종의 틀이에요. 그래서 청동물을 붓고 청동 도구를 제작하는 그런 뭐 붕어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철기시대의 독특한 점으로는 중국과 교류를 했다는 점인데 신기하게 중국의 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됩니다. 뭐 명도전이라던가 뭐 오수전, 발량전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발견이 돼서 중국과 교류를 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붓이 출토가 되는데 이 붓 때문에 이 시기에 철기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한자를 사용했구나 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철기시대에는 무덤을 역시 만드는데, 고인돌이랑 돌널무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몇 톤에서 몇십 톤 가까운 돌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나무 널판지로 만든 널무덤과 그 다음에 커다란 그 장독 두 개를 엮어서 만든 동무덤, 이 두 가지를 크게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철기입니다. 다음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다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오로지 청동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였어요. 우리가 아는 다른 나라들은 대개 철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고조선만 청동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고려 후기에 일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삼국유사라는 책을 통해서 고조선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단군신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단군신화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에 그 단군 왕검이 건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단군이 만들었던 고조선이다 해서 이제 단군조선이라고 편의상 부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원전 194년 정도가 되면 그 중국에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는 요 무렵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를 믿어줬던 준왕을 배신하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준왕을 배신하고 자기가 이제 왕 위에 올라요. 그래서 그때부터를 위만조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로부터 100년을 가지 못하고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단군조선은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 따르면 환웅하고 웅녀의 결합, 옛날에 곰이었던 웅녀의 결합으로 이제 단군 왕검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단군 왕검에서 단군이 의미하는 것과 왕검이 의미하는 게 다른데요. 단군이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미고, 왕검은 정치 지도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단군 왕검이라는 뜻과 요 두 가지 의미 묶어서 우리는 제정 일치사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으시는데 홍익인간 뜻으로 털을 잡으시죠. 홍익인간 뜻으로.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라는 의미이고요. 여기에 이제 고조선의 건국기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만조선에서 알아두셔야 할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본격적으로 철기를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도 철기가 들어와 있긴 했었지만, 위만조선 때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철기를 들여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의 진이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중국의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로 고조선이 부를 이루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한나라 무제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1년여 동안 열심히 방어를 했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이 되었고, 그
그 이후에 이제 한나라의 군현은 이제 한나라의 땅이 되었다. 뭐 그런 의미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멸망했다는 것까지 우리 공부를 했고, 고조선 사회가 당시 어땠는가에 대해서는 팔조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 이 팔조법 같은 경우는 원래는 8개인데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8가지예요. 3가지예요. 이 3가지의 내용은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팔조법은 고조선의 법이었다 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풀이에 우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문제를 풀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끄시고 6문제 뒷장 넘기셔서 풀어보시고 이제 마저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6년 2회 기출 1번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계급이 발생한 것은 청동기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어요. 그 다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건 신석기이기 때문에 또 잘못되었고, 비파형 동검을 제작한 거는 청동기니까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고인돌을 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고인돌은 청동기 때 그 군장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잘못되었고요. 명도전은 이제 철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 중국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석기와는 관련이 없고요. 비파형 동검도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죠. 그래서 잘못되었습니다. 답은 4번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고, 우리는 이거를 줄여서 신석기 혁명, 맞아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2013년 2회 기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원시신앙인데, 이 원시신앙 같은 경우는 신석기 때 출현하였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 신석기 때 그 원시신앙 크게 3가지 있었어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해서 3가지. 일단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한 동식물하고 연결해서 숭배를 했다. 곰과 호랑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신앙은요, 답은 3번 토테미즘입니다. 다음 4번이요. 4번은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 2017년 1회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 유물이 비파형 동검인데 중국의 악기를 닮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청동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그 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답을 말했네요. 일단 빈부격차가 발생했다. 그 다음 계급이 발생했다.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환웅이 옥녀와 혼인하여 낳은 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조선을 세운 사람. 답은 단군 왕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는 해서 홍익인간의 건국이념, 그 다음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다른 하나는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범위는 바로 고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답은 3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잊어버리지 않게 복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페를 통해서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졸 한국사 기초 강의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